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빌라는 이것 빼고 무조건 피하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가지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에 부는 태풍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사야 하는 빌라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시장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부터 무갭 투자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똑같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월세 거주보다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 급등과 빌라나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동반까지 이끄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시장은요, 아파트보다 붕괴가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자주 경고를 드렸어요. 자, 현재 전세대출 규제가 초읽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마련할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까지도 쉼을 실어주고 있어요. 전세대출 쥐어 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전세대출 규제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와 오피스텔은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냐? 이들 시장은 전세 가격만 보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공사 기간이 아파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계획만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실질적인 입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맨날 이 오피스텔하고 빌라 입주 물량 보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부족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기준금리 한 차례 올렸는데 2%대 전세 대출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나마 낮은 수준 해봤자 2.95%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두 차례 이상 추가 인상이 전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전세 대출 2% 초반에서 형성된 가격은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전세 대출 금리에 따라서 이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2년 전 시세에 비해서 앞으로 2년 뒤의 시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여기에 전세 대출 규제가 시작되잖아요. 빌라 전세와 오피스텔 전세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빌라 전세 시장과 오피스텔 전세 시장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 변제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이 집주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이 허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해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거든요. 이거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위 변제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세값의 80% 대출해주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값의 80%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아파트 기준이고요. 빌라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시세의 80%까지 대출해주는 격이더라. 한마디로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매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이 전세대출의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너무 위험이 심각해졌어요.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뭐 했나 몰라요. 자, 하지만 여전히 빌라 매매 수요는 꾸준합니다. 지금 빌라 거래량이요, 서울 지역은요,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해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가 계속 활발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죠. 매매 수요도 꾸준히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빌라 산 사람들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청약 경쟁률이 너무 치솟고요. 분양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교통 좋은 서울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치솟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치솟을 때 빌라의 전세나 매매 가격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불안한 시기는 바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많은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공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는요, 다음 정부에서는 쏙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왜? 너무 많이 신도시에서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수요를 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대체재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타격을 받을 때 팔고 다른 주택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빌라와 오피스텔의 최대 단점이 바로 황금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장이 꺾여버리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의 위험성 말씀드렸고요. 예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라 다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세대 다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향후 아파트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높은 지역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8사 공급 대책에 따른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모델 구역 지역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2만 호 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들 지역이 주민동의율 3분의 2만 충족되면요, 일반 정비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접수할 때 10% 동의율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1년 이내에 3분의 2만 충족되면 재개발이 바로 추진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아파트 입주까지 한 13년에서 14년 보거든요. 이 공공재개발 모델 가면 2분의 1 수준이면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했다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작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를 사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공공재개발 모델은 추가 분담금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공공재개발 지역은 갭 투자가 불가능해요. 나 전세 살면서 여기 한 채 사놓는 게 안 되게 됩니다. 왜? 공공재개발은요,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도 실제 거래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낡긴 했지만은 들어가 살다 보면 신축 아파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기존의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처약 가점에서도 많이 밀린 사람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공공재개발에서는 먼저 공공재개발 지역의 신축 빌라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분 쪼개기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요, 다세대 주택 빌라로 쪼개서 공급하는 방식이 제한이 됩니다. 그 기준을 보통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2020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사업 허가를 받아서 공급하는 신축 빌라는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는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낡은 집을 고르셔야 돼요. 또 하나, 재개발 사업은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좌초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무조건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동의율을 보고, 동의율이 높은, 유난히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매수하셔서 나의 보금자리로 삼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돌려받으시면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재개발 활성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금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후보지 지정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공공재개발하고요,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3080 플러스와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많이 지정을 할까요? 이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박원 서울시장이 추진했었던 도시재생 사업 구역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12개 구역인가 있을 겁니다. 이들 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정비구역 해제 사업장 중에서 3080 플러스나 공공재개발이 포함 안 되면서도 동의율이 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 지역이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활성화 모델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중에서 재개발 열망이 많고요. 서울시의 자체적인 접수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 내가 이들 지역 추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 만약에 여기저기서 신축 빌라 있고 막 분양한다 아니면 공급한다 신축 빌라 사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많은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조용하면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서울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시려면요 절대 신축 빌라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낡고 살기 힘든 집을 사시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초보자들이 하기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솔직히 될 만한 지역, 앞으로 빠르게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은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동일 등이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업소에서 다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재개발을 이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재개발 추진 과정의 기본적인 학습은 필요합니다. 이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한 책 두세 번 정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꺼운 책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공공재개발 구역에 또는 서울시 재개발 희망구역을 조사하시고요. 임장에 나서시면 됩니다. 좀 공부를 해보시면요. 어떤 지역은 무조건 되겠다 싶은 게 보이실 거예요. 특정 지역 한두 개만 보지 마시고 범위를 넓히셔서 한 15개, 20개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그 중에서 가능성 높은 곳을 찾으시면 되고요. 뭐 공공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다 정해진 지역이니까 거기서 내가 살기 좋을 만한 매물 나온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구역 중에서 나오는 금매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3080 플러스 사업 추진 모델은요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추후에 후보지로 지정된다 해도 현금 청사 대상자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3080 플러스의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추진 과정의 기본적인 학습은요 저희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파트 7의 내용만 공부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